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경제 구조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물품을 공유해 쓰는 경제활동 방식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데 공유경제는 정보화 혁명이 가져온 최근 트렌드고요. I think the sharing economy or collaborative economy, however you want to refer to it, provides this idea, not only a certain type of business model, but really has tapped into a zeitgeist. 지난 100년간 세계 경제의 흐름은 소유 중심의 교환 가치가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접근성 중심의 공유 가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원이나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 경제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가 됐는데 공유 경제 비즈니스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서울.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어떻게 공유 경제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 서울. 하루에도 수만 건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강남구의 어느 한 쿠킹 스튜디오에도 아주 특별한 경제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서 요리에 맛과 멋을 더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현재는 푸드 비즈니스 전문 기업 CEO로 활동 중인 박소영 씨다. 수년간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해 오면서 그녀의 찬장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그릇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명품백을 친구들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저는 그 명품백 살 돈으로 이런 그릇들을 사가지고 이 무거운 그릇들이 깨질까 제가 이거를 꼭꼭 품에 껴안고 핸드캐리했던 그런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그릇들이거든요. 서랍장을 넘어 지하 창고 가득 쌓여있는 그릇들. 도대체 몇 개나 될까? 한 개수로 하자면 한 몇만 개 되지 않을까? 예. 가격으로 치면 금액으로 치면 제가 구입한 가격은 9억, 종류로 하면 1349종, 그리고 여기 금액은 4억 636만 6,900원. 간정가만 해도 4억이 넘어가는 그릇들. 하지만 평소에는 어디에도 쓰이지 못한 채 찬장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요즘 소영 씨는 이렇게 쌓여있는 그릇들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테이블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잡지 컷에 예쁜 요리를 촬영하거나 이럴 때 쓰고, 사실 제가 그 그릇에 먹어보지 않은 그릇도 되게 많아요. 많이 아까우실 것 같아요. 아깝죠. 음식을 담아야 비로소 그 가치를 바라는 그릇들. 그래서 오늘 소영 씨는 아주 특별한 모임을 준비했는데 안녕. 아유 예뻐라. 공주님도 오셨네. 주부들과 그릇을 공유하는 법을 의논하기로 한 것이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릇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릇을 항상 모두 다 꺼내놓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시리즈로 사놓고 세트로 막 사놔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아깝죠. 근데 또 솔직히 그거를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또 빌려주면 깨트리고 오면 괜히 또 그걸 뭐 손해배상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쿠킹 클래스 오시면 이제 재료도 이렇게 막 집에 이미 충분한 그릇을 갖고 있다는 주부들. 하지만 소영 씨의 접시에 자꾸만 눈길이 간다. 이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지 않아도 새로운 그릇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은 오직 공유하는 것뿐이다.
소영 씨가 그릇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만나본 주부들은 공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내 건데 이거를 또 이렇게 돈을 받고 한다지만 공유하는 게 조금 다른 사람이 손 닿는 게 조금 실현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좋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빌린다는 건 좋은데 내 걸 또 공유를 하려니까 조금 걱정은 돼요. 또 보완을 해야겠다. 이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깨졌을 경우에 뭐 보험이라던가 보상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거 딜리버리 이렇게 이거를 택배로 배달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가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과연 그릇을 나눠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무엇일까? 공유경제는 2008년 하버드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 나의 자산을 내가 안 쓰는 동안 남한테 쓰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의 공유경제 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다. 2011년 약 14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3년 만에 100억 달러의 규모로 치솟은 것이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I think we're in a world right now where lots of things are changing. And we all are probably going to continue doing similar things. We're all going to continue to need to sleep. We're all going to continue to need to move. We're all going to continue to need to eat. So the question becomes, how do we do these things? Do we continue to do them in the traditional ways? And we've already seen, in a number of these verticals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in the housing and hotel industry, platforms have drastically changed how people are doing things because it creates an even playing field. It democratizes these systems that were very controlled and were hard to get into. 세계 경제 구조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그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었다. 증기기관이 기계화 혁명을 일으킨 이후 컨베이어 시스템은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고 소유 중심의 경제 구조는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혁명은 경제 구조에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어떤 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또 한 번의 전환기여서 지금까지가 컴퓨터에 의한 변화였다면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또는 차세대 DNA 기술, 그다음에 3D 프린터, 그다음에 신물질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물 인터넷, 온라인 투 오프라인 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공유경제는 정보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다원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개도 우버가 시작된 데가 샌프란시스코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실리콘밸리하고 같이 있는 그 스타트업이고 캘리포니아가 또 워낙 그런 면에서 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데입니다. 규제가 적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되게 발달해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중심지 샌프란시스코. 과연 그곳에 가면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릇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박소영 씨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를 경험해 보기로 했다. 공기도 달라 공기도. 그러니까.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 근처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탄생한 도시이기도 하다.
소영 씨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 우버를 통해 이동하기로 했다. 저희가 세 사람이니까 우버 X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버 X를 요청해 볼게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비용까지 미리 알 수 있다. 기사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는다. 뭐가 잘못된 걸까? 여기가 우버 정류장이 아니고요. 우버 정류장은 위층이래요. 저희가 잘못 기다려서 지금 계속 불렀는데 못 왔어요. 우버 이용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 공항에는 우버 서비스 대기 장소까지 따로 있는 상황이다. 우버 텍스. 우버에 탑승하면 기사는 앱을 통해서 미리 입력된 목적지를 향해 이동한다. Is it your job? Uber taxi driver? Business, the small business. Business? I have import-export business. Wow, really? Uber tax? Yeah, so I do this on the side. And you want to drive up there? Yeah, you can drive. So it's additional income. You know? Yeah, you can earn the extra money. Extra money, yeah. This, the convenience. It's a lot convenient for riders, and it's it gave opportunity for non-taxi drivers. So anybody, it's like a pool, anybody can drive on the free time, What is the favorite food in San Francisco? Is it crab? 우버는 고객이 매긴 운전사의 서비스 별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존의 택시 기사들보다 훨씬 더 친절한 편이다. I live in San Francisco. Oh, Yeah. Okay. So 2 years ago I went here. 금액이 택시보다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싼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택시 드라이버도 되게 친절하시고,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좋은 것 같고. yeah, thank you. Thank you. 상호 평가 시스템은 운전자나 승객이 서로를 평가할 수 있어 비즈니스의 신뢰를 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로 곳곳에서 우버와 또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인 리프트 등 많은 차량을 볼 수 있다. 미리 앱을 통해 목적지를 제공하고 계산까지 맞출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가 우버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물 위에 떠있는 가옥들이 이국적인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와 금문교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해안마을. 소영 씨는 이곳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예약을 해뒀다. 또 공항에서는 집주인에게 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도착 시간을 일러줬다. 샌프란시스코 현지인들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한다는 보트하우스. 과연 이곳에서의 하룻밤은 어떨까? 에어비앤비 집주인인 짐과의 만남. 미리 몇 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이라 그런지 첫 만남이 어색하지 않다. So yeah, this room is yours, and then over in here is another bathroom. That's yours, private. Yeah. 집주인인 짐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고 말한다. What I like about renting my space out to Airbnb guests is they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ey're fun to spend time with and teach them about the area and the location of Marin County, just north here of San Francisco, and learn about them as well and their culture. It's pretty fun. Since 2008, when the company was founded,
we've had over 100 million guest arrivals. And we're now in over 34,000 cities and over 190 countries worldwide. Through home sharing, we're fostering human connections and allowing travelers to live like a local while enjoying the hospitality of hosts around the world. So you have to open the... 한국에서 온 반가운 손님을 위해 짐은 옥상 문을 활짝 열어줬다. 자동으로 개폐된다는 보트하우스의 옥상. Yes, you can really see San Francisco from up here and 소살리토의 멋진 풍경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소영 씨는 현지인의 숙박을 체험하고 그들의 문화까지 느껴볼 수 있었다.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평화롭고 한적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보트하우스의 전경. 그리고 그 너머에는 한때 주 정부의 형무소로 쓰였던 알카트라즈 섬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에어비앤비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비앤비는 요번에도 이제 논란이 되던데요. 어떤 사람들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가구를 가져간다든지 파손한다든지 그 안에서 마약 파티를 한다든지 재산상의 손실을 누가 보상하냐 하는 문제. 우리 집에서 자겠다는 사람이 왔을 때는 조금만 요령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페이스북 링크를 가보고 집주인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그게 돼서 만약에 저거 되면 보험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게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 소살리토. 소영 씨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인 짐이 소개해준 마을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다. 해안 마을답게 부두에 정박해 있는 보트들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놀고 있는 보트를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검색을 해보자. 샌프란시스코에는 보트 공유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Boats sit idle and unused 94% of their life. So that means they're not being used very much. In addition to that, they're very expensive to own. They have a high price to maintain and also to fix. So it was really right marketplace and perfect for the sharing economy so that people that couldn't afford a boat can go out, and those that have a boat have a new way to make some money and offset the cost of ownership. 비싼 보트를 마치 택시처럼 고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은 특별함을 느낄 수 있다. It's about reaching a younger, more tech-savvy consumer. Right, so there's a lot of people. Sharing economy services are growing in lots of different sectors, whether it be hospitality, Uber, Airbnb. So the people that use those type of services are typically younger, very tech savvy, often very affluent, and so platforms like Get My Boat allow us to reach that type of clientele.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접근성. 소영 씨는 앱을 통해 보트를 예약하고 탑승해 보기로 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이제 놀고 있는 자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으로 돈을 벌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덕분에 누군가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It is a wonderful day. Lovely, lovely day. 오늘 나갔다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평화롭고 아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I really love using it. It's a great service. You know, you can search for exactly what you want. If it's going to be a sailing lesson like here, and it can also be any kind of on the water experience. My girlfriend and I live down the street from each other, so we would take turns renting out our apartment on Airbnb just because it was really good side income. Oh, there are tons. There are dozens and dozens and dozens. Trying to think of others. There's a lot of meal delivery apps for other sharing things. There's, I think a better example is there, I forget what it's called, but you can give away things you don't want, like baby clothes or videos. I forget the name of it though, but there's actually people give away stuff and they people who don't want it take it for free and you get points. 수많은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 중에서 소영 씨는 또 하나의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다. 바로 바이어블이라는 서비스다. 이번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다음 날 오후 2시, 소영 씨는 어젯밤 이곳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바로 이 사람, 러셀이다. 러셀은 오늘 소영 씨에게 샌프란시스코의 1일 가이드가 되어줄 예정이다. 바이어블은 지역 주민들이 여행객들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공유경제 서비스다. Today's theme is colors, shapes, forms, and many different stories. That is what's in store for you today here on this Viable tour. So a couple of other things about City Hall. This is our second City Hall. 러셀은 평일에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주말에 자신의 테마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일을 한다. City Hall. The dome is actually 42 feet taller than the U.S. Capitol dome in Washington, D.C. And that's pretty striking. And all that gold you see up there is actually real gold. They actually put gold flecks into a pigment. Or fine gold. It's real gold. It's like pure gold. 누구나 자신의 테마만 있으면 상품을 만들고 플랫폼에 그것을 등록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So Viable works, it's a two-sided marketplace. So there are people who offer unique experiences. They register and create an experience, which involves a description of what they're going to do, a nice title, some photographs, a video, and they even record a video interview of themselves. Then our team of experts reviews their experience and their profile to make sure that it meets our criteria and standards. And if it does, it's then published to the site for anybody to book. The easy answer is public art. Street art is my theme because it's something that I know about, and it's something that I know the community, and I'm part of the community. I also make my own art, and so it allows me to be able to share that with people and to be able to continue to learn. 지역 현지인들의 삶을 고스란히 옮겨다 놓았다는 공공벽화. 평소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그림인데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지역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기업과의 협업으로 완성됐다는 거대한 공공벽화.
처음에 예술가가 허락도 받지 않고 건물에 밑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을 보고 난 기업이 흡족해하면서 작업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저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지나칠 수 있는 스팟들을 그냥 저희가 아무리 책으로 읽어도 그거는 이게 너무 티피컬한 그런 내용들만 쓰여져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현지인의 정말 생생한 목소리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플랫폼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만든 기업은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얻는다. In San Francisco, not only is it a hotbed for technical talent and visionaries and entrepreneurs and designers and everyone who's actually able to execute and make these platforms, but it's really created a culture and even a local government that is very, very friendly to innovation and encourages it and fosters it. So it's also a city where we can 공유 경제를 통해 이제 사람들은 서로의 경험마저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저녁 소영 씨는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았다. 레스토랑이라고 하기에도 그렇다고 가정집이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장소. 이곳에서는 피스틀리라는 음식 공유 서비스가 제공된다. Feastly is a global marketplace for culinary experiences. Feastly allows for any chef, whether you're a professional Michelin-starred chef, you're a sous chef, you're just someone who loves culinary, you're a grandmother, whoever it might be that has culinary talent, to be able to come on the platform, be vetted and approved, and then start showcasing your food and hosting and serving meals through it.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탈리아식 추수감사절 요리를 준비했다는 요리사 쉐인.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It's just rad, like having an outlet to share what I like to do. I specialize in making pasta, so having a platform to share my passion with people who live in, well, it's not just in San Francisco, you know, a lot of people come to our meals who came to San Francisco to visit. 피스틀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 주에 올라온 특별식을 선택해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경험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젊은이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특별한 날 파티를 열기도 한다. I think it's more personal. You can bring your own wine, you can bring your favorite wine, and you can have different friends come and you just share a good meal with them and you have good conversations. Rather than being in like a busy restaurant or some other place that's less personal. Everyone, I'm Shane. For everyone I haven't met yet, I want to start off by saying thank you all for coming. Without you guys, I wouldn't have a job or a career. So thank you. It's complete without pasta to me, and I kind of want you guys to try that first, kind of awaken your palates, and then we'll move on to everything else will be served family style. 요리사가 자신이 준비한 요리를 직접 설명해 준다는 것도 고객들에겐 특별한 체험이다. 맛있는 요리와 따뜻한 분위기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든다. 슈프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독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리사는 자신의 요리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다.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The big part of it is we look at every chef not as a service worker, but as a creative, as an artist.
Food is just a lot of times another media of that, whether that's storytelling or creations. 고용자와 고용주 간의 인간적인 계약.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What I really like about it is that you can see the price up front, you can see the menu up front and state, and so you can really make a decision very easily based on what you like. And also, I like being able to meet the chef, and when you come to the restaurant, they are right there. So much more than I expected. I honestly didn't know what to expect, and it's been really great so far. I will definitely come back to another tasting experience. 샌프란시스코가 공유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과 무언가를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데 어떠한 거부감도 없었다. 한국 시장에 맞는 것들도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이기 때문에 잘 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명동거리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공유경제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공유경제라는 개념.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공유경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 동대문에서는 서울 공유경제 페스티벌이 열렸다. 다양한 공유경제 업체들이 전시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었다.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현명하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있었다. 이거 방송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 안 보고 가끔만 보는 책은 팔고 다른 새로운 거는 이렇게 가지고. 공유경제는 나눔에서 시작된다. 저희가 모르는 공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아이 키우니까 아이 용품에 대해서만 많이 했는데요. 그거 말고 뭐 전기도 있고 다른 뭐 가구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We're at a critical juncture. The choice is ours. Which story do we want to live? Do we want to share or die? Do we want to choose breakthrough or break down? Sharing City Soul is a choice for life. Driving this system is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공유경제 전문가 닐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Well, there's very high population density, also a very tight-knit culture with traditional values, but in modern times with modern tools. And also a very big need to share because of the limits that you're reaching as a city. So I think, that Seoul is ripe for sharing.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러 공유경제 전문가들은 공유경제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 경제 대안이라고 말한다. Sharing City Seoul is a choice for life. So the value of the sharing economy, I think, can not only be measured in financial value, that is huge, and recently PricewaterhouseCoopers said that it's going to be a $320 billion economy by 2025. So that is value measured in the hundreds of billions, but also the value is social as well. And for me,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the sharing economy is that it's creating social value at the same time as it's creating economic value.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자신의 차를 이용할 때보다
연간 약 3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사람들은 차량 공유를 통해 오히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다.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형 공유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동작구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승리야 나와. 안녕하세요. 민지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이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통해 한 가족이 됐다고 한다. 바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한지붕 세대공감이라는 주택공유 비즈니스다. 점심 먹은 거 기억도 못해? 하루가 기억이 안 나. 아니 이제 줄 것 같은 게 자기한번 이제 아예 안 되거든요. 이제 막 외로운 어르신과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학생들은 주택공유 서비스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운다. 누나가 알기지. 할머니는 나이가 70인데 그지? 우리가 애기 같아서. 내가 맨날 진짜 애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고 하니까 누가 그런 취급 안 해주는데 그건 그렇겠다. 그렇게 애기 취급 받으면 좋죠. 챙겨주신다는 거니까. 내가 혼자 하루 종일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승미가 다녀오셨냐고 인사도 하고 민지가 저 학교 가요 그러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노인네 혼자 살다가. 그런 점도 좋고 월세 뭐 이거는 글쎄 그게 뭐 그게 도움이 되나?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대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다. 제가 기존에 자취를 했는데 그거랑 비교해보면 공과금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절반 정도? 네, 그렇게 되니까 저는 대학생이고 오빠도 공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더 경제적으로 덜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건강 관련돼서 잘 챙겨주세요.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좋고 어디에 좋고 뭐 그런 점이 되게 좋고 가끔 혈압도 재주시고 물론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공유경제 시스템을 이용해 가족애를 공유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늦으면 늦는다라고는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11시 넘어서 카톡이 안 온다고 하면 내가 물어봐요. 늦니? 이러고 내가 카톡을 보내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일상과 시간 그리고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하고 한 공간에 살면서 계산을 떠나서 그 학생들이 있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그냥 그 아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없다고 해도 거기 있음으로써 내가 바라보는 것 자체로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한지붕 세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양쪽의 필요들을 조금 연결해줘서 대학생들에게는 조금 저렴하게 뭐 어르신들은 뭐 새로운 뭐 손자나 아들이 생긴 뭐 그런 형태로 뭐 적적함도 달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전구를 갈아야 된다든지 또 뭐 어떤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 대학생들이 요청해서 좀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상호 간의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울 강남의 한 빌딩. 내부로 들어갔더니 조금 독특한 카페 공간이 눈에 띈다. 벽면은 전면 물품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이 카페일까 아니면 상점인 걸까? 알고 봤더니 둘 다였다. 고객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물건을 구경하고 또 구매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 따로 쇼핑할 시간을 내거나 뭐 친구 생일 선물 같은 걸 사러 나갈 시간이 없는데 이런 데 오면은 다양한 제품을 이제
보고 고를 수 있고 자리에서 바로바로 커피도 마시면서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앨리스는 쇼핑숍을 통해 공유 경제를 실현하고 공간 공유를 통해 매장 측에서는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매장 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요. 작가분들은 유휴 공간에 입점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만의 오프라인 공간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료가 비싼 서울에서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가게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공유 경제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개인 샵을 가지려면 임대료나 유지 비용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공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저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작가님들이나 저희도 운영하는 입장이나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체제에서는 어느 한쪽이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이 세 요소가 잘 어우러질 때 모두가 이윤을 얻는다. 나에게 앨리스란? 히트다, 히트. 우리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접하면서 물건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됐다.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이곳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누구나 한옥에서의 하룻밤을 꿈꾼다는데 한옥 숙박공유 업체는 바로 그런 이유로 시작됐다. 주말이면 몰려드는 외국인들로 빈 방을 찾기도 힘들다. 코자자는 국민 숙박 공유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빈방에 있는 사람은 코자자에 병방을 올려두면 저희가 국내외 게스트를 모셔다 드리는 식이죠. 그리고 게스트는 호텔과는 다른 좀 더 독특한 숙소에서 경제적이면서도 동네에 머물면서 한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한 관광객은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한옥을 예약했다. 유럽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부자리. 그는 한옥을 어떻게 느꼈을까? Like it's so different than like if you compare this to a regular motel. It's just bed, TV, and that's about it. You can see that anywhere, but here it's like so Asian-like. You don't have something like this in Europe, which is kind of cool.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단지 숙박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I think the design of the place and the area and all the things here, it's like so Asian.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창출된다. 여기 공간이 한옥이라는 공간이고 그래서 남는 공간 같이 이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저도 뿌듯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전통과 정을 공유하는 한국형 숙박 공유 서비스. 그렇다면 이런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공유 경제 전문가 닐은 사람 간의 신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Yes, and I think there's more to it also. It's trust, social connection, and also reciprocity. So reciprocity is meaning a willingness to help each other, right? So it's those three things that make up social capital and make for a very resilient social fabric, which is important.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공유 경제. 하지만 우리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규제 문제로 약 40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되는 우버는 한국에서 불법화됐다. 뉴욕시하고 브루클린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우버하고 택시가 우버에서 영향받는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수요는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는 택시가 안 오는 지역 사람들한테 타는 거예요. 택시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을 타게 해주는 거거든요.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이기는 또는 대체하는 효과가 큰데, 그래서 정부나 뭐 정치권에서 다른 나라처럼 경제 문제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혁신할 건가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수용을 하든지, 소비자들이 조금 공유경제나 이 4차 산업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압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혁신의 수용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놀고 있는 자산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젊은 기업가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공유경제는 희망적이다. So we hear a lot about the sharing economy, but I think it's still a toddler. It's still very young in its life. 지금 당신의 집안에서 쓰이지 못하는 물품은 무엇인가? 만약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주 소중한 경험과 서비스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공유의 힘은 아닐까?